가족끼리 도움을 주고자 계좌이체하신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가족끼리 돈 보내실 때도 세금 폭탄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족끼리 돈 보내는 게 남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증여할 것도 아니고 내 자식 좀 도와주려고 돈 보내는 게 뭐 세금까지 내냐 하실 겁니다. 그리고 크지도 않은 금액일 때는 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되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로 세금 폭탄이 발생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의 김씨 부모님께서는 김씨에게 주식 구매 자금을 계좌이체로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시고 싶은 마음이시죠. 그런데 주식이 너무 상승하면서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김씨는 너무 기뻤고 부모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모님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르면 증여세도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할머니가 대학에 다니는 손자에게 학자금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손자는 어릴 때부터 영특해서 대학생 때부터 재테크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 학자금으로 받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은 할머니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고 손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학비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증여인지에 대해 좀 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할머니는 손자의 학비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어서 그 가정에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때 할머니의 계좌이체 내역이 드러나서 증여세가 걸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사이나 너무 좋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남편이 사업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회사가 망한 적도 많았고 이제서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성공한 이유는 아내가 끝까지 믿어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큰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1억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돈으로 명품백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와, 남편 부럽다, 아내는 명품을 사다니 좀 그렇다, 아내 부럽다, 이런 말들은 참고 잠시 접어두시고요. 우리는 오늘 주제의 본질로 돌아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국세청은 남편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생활비나 축하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선물로 주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부모님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등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당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의 액수가 크거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현금이나 상품권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되 세금 면제액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선물로 주는 경우
한 해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한 해에 3천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명의 가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되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선물로 주는 경우 증여계약서나 증여증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생활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보내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당국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서류 작성과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의 의사가 없어도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계좌이체가 생활비 지원이나 대출 상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는 3년에 한 번 3억 원까지 면제되고 배우자 간의 증여는 1년에 한 번 1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면제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은 주로 가족 간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가 2년 이상 거주하면 9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가족에게 증여할 때도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한다.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심코 내 자녀 또는 부모님께 보냈던 돈들이 증여세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가족에게 적은 돈 보내서 도움 주려고 했더니 세금 폭탄 맞고 그러면 너무 억울합니다. 일어난 후 수습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방하여 처음부터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